요 지금 동종동질 유사물품 판단하는 거는 사실 예해 1.1에 그대로 있는 케이스를 갖다 놓은 거여서 오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결론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답을 써야 되니까 쟁점이 뭔데,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 물품을 계속 비교를 해주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물품의 차이점이 뭔데,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물품을 볼 수 있다, 내지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그 차이 때문에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안이 작성돼야 돼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항상 뭐가 다른지, 쟁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례 1. 도매상이 수입한 벽지랑 실내 장식가가 수입한 벽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물품 자체는 벽지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인데 도매상이 수입한 거냐 실내 장식가가 수입한 거는 거래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이 사온 거랑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인 실내 장식가가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거래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1방법을 쓸 때는 당연히 거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다라고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2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단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보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동종동질 유사물품을 찾은 다음에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단계를 차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물품 자체가 똑같다면 그 거래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미조립 정원용 살충제 분무기랑 조립된 정원용 살충제 분무기, 그 두 가지는 보시면 우리 이제 미조립된 상태냐 그다음에 조립된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이 좀 다른 거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답안을 쓰실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관세율표 통칙에 있는 그런 어떤 미조립 규정을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쓰면 당연히 안 되고, 그걸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 조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협정을 제대로 좀 더 읽어보시면 단순 조립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어떤 사용 과정에서 분해했다 조립했다를 반복하는 물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분무기는 뭐 물 넣으려면 이렇게 꼭지 열어가지고 물 넣어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넣거나 빼거나가 어차피 자유로운 물품이다, 사용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립되는 물품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통칙에서 말하는 미조립 물품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순 조립이라는 말도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비를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이케아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그 옛날엔 다 의자가 다 조립이 돼서 왔는데 집에서 조립하도록 이렇게 한 거 관세평가상 미조립 물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 조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관세평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애초에 다른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실 때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항상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상업적 상호 교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데, 아까처럼 제가 이케아에서 조립 안 된 의자랑 조립된 의자랑 똑같은 가격 줄 테니까 살래? 똑같은 가격인데 바꿀래? 라고 했을 때 누구는 나 귀찮아서, 내지는 저거 조립하려면 비용 들어가니까 나는 조립 안 된 거랑 안 바꿀래 라고 하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립이라는 말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고, 협정에서 딱 쓰고 있는 말은 사용 과정에서 조립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단순하게 조립하는 거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통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례 3번, 종이용 잉크랑 종이 직물 겸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인데 종이랑 직물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종이용으로도 더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종이 직물용 겸용 잉크랑 종이용 잉크는 서로 바꾸자면 바꿀 수가 있는데, 반대로 종이 잉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 직물 겸용 잉크랑 바꾸자 그러면 안 바꾸겠죠. 왜냐면 그건 가져가서 직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적 상호 교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볼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은근히 오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종류의 동일 외형의 튤립
구근이래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튤립 그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땅에 심어가지고 꽃을 피우면 거의 유사한 모양이랑 크기, 동일한 색상의 꽃이 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씨만 봤을 때는 다른 튤립 그근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심어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는 걸 보면은 똑같은 물품이다라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상업적 상호 교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다라고 봐서 동일한 물품은 아니지만 유사 물품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예 1.1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 같지만 막상 또 물어보니까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까지 좀 제대로 쓰는 답안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보실 때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유사물품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방법 문제, 3방법 문제가 사실 아직 기출문 문제에서 이제 메인으로 출제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뭐 나오자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동종류 유사물품 판단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서 보시고 222페이지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요. 동종류 유사물품이랑 유사물품의 정의들이 나오는데 아마 눈으로 많이 보셨던 말들이긴 한데 답안지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판단 문제가 나오면 원칙이 예를 들면 동종류 유사물품의 법에서 말하는 동종류 유사물품이 뭐다라는 걸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